조선 500년 왕조의 역사 속에서 이토록 여리고 처참한 운명을 겪은 왕은 또 없었을 겁니다. 스물도 채 되지 못한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비운의 왕, 단종.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켰던 유일한 핏줄, 바로 누이 경혜공주였죠. 어린 왕의 불행이 곧 자신의 운명이 되어버린 기구한 삶의 주인공입니다. 왕가의 화려한 궁궐 뒤편에 숨겨진 잔혹한 권력의 칼날 앞에서 이 어린 왕과 공주의 삶은 왜 이토록 가혹하게 뒤틀려야만 했을까요? 과연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그들을 둘러싼 피바람 속에서 어떤 희망과 절망을 마주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운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애틋하고 비극적인 서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왕이기에 더욱 고통받아야 했던 한 소년의 삶과 그를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눈물을 통해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의 문을 열고 단종과 경혜공주의 이야기, 그 불길한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조선의 어린 왕세자 단종에게는 너무나도 이른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 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였습니다. 병약했던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죠. 즉위 후에도 병세가 깊어져 어린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비통함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병상에 누워 어린 단종의 손을 잡고 대신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나의 어린 아들을 부디 잘 보살펴달라. 그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해지지 않도록 힘써달라.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며 눈을 감았지만 그 당부는 오히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았죠. 세상이 채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년에게 왕이라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던 순간입니다. 단종은 그렇게 조선의 6번째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의 보위에 오르자마자 궁궐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비어있는데 그 권력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했으니까요. 어린 단종에게는 곁을 지켜줄 든든한 어른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어린 단종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인물이 바로 그의 친누이 경혜공주였습니다. 공주는 단종보다 몇 살 위였지만 어린 동생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을 겁니다. 병약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듯 어린 단종이 외롭지 않도록 늘 곁에서 다독여주고 보살폈겠죠. 궁궐의 고요한 처마 밑을 함께 거닐며 때로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기도 했을 겁니다. 어린 단종에게 경혜공주는 엄숙하고 답답한 궁궐 생활 속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위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틋한 유년 시절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이 즉위하자마자 권력의 판도는 요동치기 시작했죠. 특히 야심에 찬 종친들의 시선은 어린 단종과 그의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인물은 바로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인 어린 왕을 보필하는 대신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며 왕자를 향한 야망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차가운 칼날이 번뜩이는 권력 암투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종과 경혜공주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맑은 웃음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경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어린 왕의 보위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그 위태로움은 고스란히 그의 누이에게도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린 왕의 보위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그 위태로움은 고스란히 그의 누이에게도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어린 단종이 용상에 오르자 궁궐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특히 단종을 보필해야 할 왕실의 종친 수양대군의 야심은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의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을 하나둘 모으며 마치 거미줄을 치듯 치밀하게 권력을 향한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조정의 대신들 역시 이러한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이미 수양대군의 칼날은 어린 왕의 목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죠. 단종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보호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같은 노련한 대신들이었죠. 이들은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수양대군의 권력을 향한 광기 어린 질주는 그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과 같았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마침내 그 잔혹한 서막이 오르고 말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들이닥쳤고 그날 밤은 피로 물든 계유정난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 비명과 함께 쓰러져가는 충신들의 모습은 어린 단종에게는 지울 수 없는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왕을 지키려던 김종서는 차가운 칼날 아래 쓰러졌고 황보인을 비롯한 수많은 대신들 역시 피 흘리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으로 변모했고 어린 왕은 그 모든 것을 그저 두려움에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마치 맑은 연못에 돌멩이를 던진 듯 평온했던 궁궐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피바람은 단종뿐 아니라 그의 누이 경혜공주 부부에게도 예외 없이 닥쳐왔습니다. 공주의 남편인 영양이 정종은 단종의 충실한 지지자였기에 수양대군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정종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 처남의 안위를 걱정하며 고뇌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함께 자신과 가족에게 닥쳐올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경혜공주 부부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들은 과연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왕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어린 왕에게 압력을 가해 결국 왕위를 빼앗았죠.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좌에서 내려와 상왕으로 물러났고 그의 거처는 사실상 유폐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때는 존귀한 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이태로운 삶을 이어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권력의 냉혹한 속성이 어린 왕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은 순간이었죠. 이러한 비극적인 변화는 경혜공주의 삶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왕의 누이로서 누리던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녀의 남편 정종 역시 역모의 위험에 노출되며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경혜공주 부부는 단종의 앞날과 자신들의 운명을 걱정하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과연 이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희망은 마치 겨울밤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다 이내 꺼지고 말았죠. 단종과 경혜공주에게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미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은 세조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존재였을 겁니다. 결국 세조는 단종마저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이라는 머나먼 땅으로 유배를 보내는 가혹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때 궁궐의 주인이자 조선의 왕으로 존귀한 대접을 받던 단종은 이제 싸늘한 바람과 거친 흙먼지 속에서 고독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떠나는 유배길은 얼마나 막막하고 처량했을까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어린 왕의 슬픔과 체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을 겁니다. 영월에 도착한 단종은 청령포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곳은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마치 섬과 같았고 좁은 육지 쪽으로는 험준한 산이 가로막고 있어 세상과 단절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쓸쓸한 풍경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시리고 아팠을 테죠. 하지만 단종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사육신으로 불리는 성산문, 박팽년 등의 충신들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을 지키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충정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종의 운명을 더욱 잔혹한 길로 이끌게 됩니다. 사육신 사건은 세조에게 단종의 존재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위협이라는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결국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영월의 청령포, 그 고독한 공간에서 어린 단종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잔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조선의 17번째 왕이었던 그는 그렇게 짧고 슬픈 생을 마감하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 결국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죠. 한편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의 삶 역시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종이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처형당하면서 공주로서 누리던 모든 지위와 특권은 한순간에 박탈당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왕의 누이도 정승의 부인도 아니었죠. 경혜공주는 노비로 전락하여 관노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족으로서 평생을 귀하게 자랐던 그녀에게 노비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고된 노동과 멸시,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 경혜공주는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흙먼지 묻은 옷을 입고 고된 일을 하는 그녀의 지친 모습은 한때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궁궐을 거닐던 공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어린 아우 단종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아우에게 해코지가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멀리서나마 단종의 소식을 기다렸겠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경혜공주에게 전해집니다. 멀리 영월 땅에서 어린 아우 단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경혜공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절규는 세상의 모든 비극을 담고 있는 듯했을 겁니다.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두 남매는 결국 잔혹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지키지 못한 채 비극적인 이별을 맞이하고 말았던 거죠. 경혜공주의 마음속에는 어린 아우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어린 아우 단종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경혜공주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녀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절망을 응축해 놓은 듯했겠죠.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듯한 그 순간 그녀의 절규는 흙먼지 날리는 유배지 하늘에 닿았을 겁니다. 어린 아우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아마 평생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권력의 잔혹한 칼날은 이토록 여린 두 남매의 끈끈한 유대마저 갈라놓고 말았던 거죠. 멀리 영월 땅, 청령포에 굽이치는 강물처럼 단종의 운명 또한 비극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숙부인 수양대군, 즉 세조는 단종에게 사사, 죽음을 명하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어린 왕이었던 단종은 그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는 기록처럼 그의 마지막은 한없이 외롭고 처절했을 겁니다. 이토록 잔혹한 권력의 수레바퀴는 어린 왕의 숨통을 끊었고 그의 누이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혜공주의 비참한 삶은 단종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비단옷을 입고 귀한 대접을 받던 공주가 이제는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유일한 혈육인 아우마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으니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의 연속이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경혜공주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낸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았습니다. 쓰러질 듯 흔들리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았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그녀는 노비 신분으로도 자식을 낳아 기르고 훗날 자녀들이 복권되어 다시 양반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넘어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치열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단종과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비극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역사는 단순히 승리한 자들의 기록만이 아니라는 점을 이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뒤에 가려진 약자들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어린 왕은 영월 땅에 쓸쓸히 잠들어 있고 공주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대에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었죠. 잔혹한 역사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두 남매의 끈끈한 유대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묻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려 했던 경혜공주의 강인함과 비록 나약했지만 끝까지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려 했던 단종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비극적인 서사는 과연 여기서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훗날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조선왕조의 흐름을 또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